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농구입니다. 전 시간까지 배드민턴 했죠. 첫 시간에 선생님이 2학기 때 지필고사 배드민턴하고 축구라고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축구는 이제 1학기 때 했었잖아요. 지필고사 볼 때. 농구하고 합니다. 배드민턴하고 농구가 지필고사고요. 수행평가는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됩니다. 자, 농구도 요즘 이제 남학생들 슬슬 관심 갖기 시작했죠? 농구도 축구만큼이나 굉장히 좀 빠르고 인기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조금 룰이 좀 다양해요. 다양하고 좀 어렵고. 하지만 좀 기본적인 거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좀 배워놓으면 여러분 농구 게임 프로농구나 이런 거 국가대표 경기 볼 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농구를 잘 해보지도 않고 잘 이렇게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여학생들 조금 좀 자세히 잘 듣고요. 선생님이 좀 요 부분 천천히 나갈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준비하셨죠? 198페이지 농구 볼펜 꺼내 놓으시고요. 농구 축구와 다르게 얘는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팔로 하는 거죠. 손으로. 농구는 두 팀이 그걸 패스한 드리블하여 얼마나 많이 넣는지 하는 경기 종목이다. 굉장히 빠르고 또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터프하고 보시면 뭐 유니폼, 농구공, 축구공보다 조금 큽니다. 농구공이. 자, 특성과 효과 실내에서 주로 하죠. 물론 실외 우리 학교에도 저기 고등학교 쪽 급식실 뒤에 농구 있습니다. 농구대. 우레탄 깔아놔서 거기서 여러분 농구 많이 남학생들이 이제 축구를 하다 지겨워서 농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도 맨날 학교 다닐 때 축구만 하니까 지겨워서. 근데 고등학교 때는 농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맨날 축구만 하다가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농구를 해서 고등학교 때 좀 많이 했어요. 농구도 빠르고 재밌거든. 자, 특성화 효과 봅시다. 뭐 계절에 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실내 스포츠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진행 속도가 빠름으로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뭐 이런 것들 또 심폐지구력, 순발력, 뭐 민첩성, 기타 등등등 축구만큼이나 이것도 굉장히 체력 소모도 많고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발달시키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자, 경기 방법 봅시다. 자, 한 팀의 인원은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간 선수가 5명이고요. 교체 선수가 7명이에요. 농구, 예를 들어 프로농구 뭐 LG 팀이다 그러면 그 팀의 정규 엔트리 멤버는 12명입니다. 12명. 축구는 보통 한 팀의 1군의 등록 선수가 보통 23명이에요. 축구는 23명이고 어딜 대회 나가면 대회마다 다르지만 뭐 18명 엔트리가 있고 23명 엔트리가 있는데 농구는 거의 다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은 5명이 출전을 하고 교체 수가 7명이라서 게임 자체는 굉장히 힘든데 계속 교체를 해주니까 체력 소모가 좀 덜해요. 경기 시간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어, 고등학교 이상 성인 기준 얘기하는 1쿼터에 10분.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인데 농구는 여러분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인데 각 쿼터별 시간이 10분씩이에요. 10분. 10분.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사이에 요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좀 길게 주고요. 나머지는 뭐 2분씩밖에 안 준다 그 얘기예요. 하프타임 1쿼터, 2쿼터 끝나면 이때는 15분을 주고 요 나머지 1, 2쿼터와 3, 4쿼터에서는 2분 정도만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작전 타임 여기 피리어드라고 나오는데 이거 좀 지우세요. 쿼터라고 얘기합니다. 쿼터 일반적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2분의 1을 우리가 하프라고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하프라인 그러면 중앙선이잖아요. 이게 한 게임을 4등분한 거니까 4분의 1이면 우리가 영어로 쿼터라고 그래요. 쿼터. 4분의 1을. 여기 이제 피리어드는 이제 왜 교과서에 피리어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리어드 지우세요. 다 뭐로 써라? 쿼터로 쓰세요. 쿼터. 쿼터. 아, 이게 펜이 아니라 좀 쓰기가 어렵네. 쿼터. 1쿼터, 2쿼터, 3쿼터 이렇게 피리어드라는 말 지우시고 선생님도 쿼터라고 얘기할 테니까 쿼터로 들으시면 돼요. 자, 득점은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축구에서 페널티킥처럼 혼자서 넣는 자유투가 있어요. 그건 1점입니다. 경기 시작 1쿼터 경기 시작은 점프볼로 시작되고요. 뭐래도 토스된 공이 주심에서 떠날 때 시작된다. 다른 모든 쿼터에서는 스로링할 선수에게 공이 전달될 때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농구의 경기 기능 봅시다. 자, 패스. 축구나 마찬가지죠. 드리블보다 패스가 농구도 굉장히 많아요. 축구보다는 드리블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패스. 던져주고 빈 공간에서 주고 움직일 때 적절히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패스하다 해서 우리가 패스의 종류를 보시면 자, 번호 붙이세요. 1. 체스트. 체스트가 가슴이죠. 가슴. 요 가슴 앞에서 던져주는 이 패스가 이제 주로 많아요. 제일 많아요. 다음 바운드 패스. 체스트 패스처럼 하는데 바운드로 튕겨서 주는 거. 그걸 바운드 패스. 세 번째 오버헤드. 머리 위로 던지는 패스. 먼 거리를 던져주겠죠. 오버헤드 패스. 숄더 패스. 숄더가 뭡니까? 어깨죠. 어깨를 축으로 또 멀리 던져주는 거. 숄더 패스나 오버헤드 패스는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간혹 나오는 거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체스트 패스하고 바운드 패스예요. 네 가지 패스 된다는 건 네 가지. 여러분 1, 2, 3, 4 번호 표시해 놓고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바꾸기 왼쪽 보시면 슛 성공률 높이. 여러분도 이제 남학생들 가끔 농구 골대에서 축구공 갖고 집어넣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어떨 때 잘 들어가냐? 여러분이 TV로 농구 게임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보면 이제 공을 이렇게 슈팅이 그렇게 높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던지다시피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농구장 가서 보면 TV에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으니까 공의 높낮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농구장 가서 보잖아요. 이 농구선수 슈팅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슛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날아가. 이건 잘못 그렸고요. 이렇게 높게 날아가서 뚝 떨어뜨려요. 이런 식으로. 완전 포물선으로. 높게 던져서 뚝 떨어지게끔. 왜 그러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높게. 이렇게 직선으로 던지게 되면 여기 그림 보세요. 들어가는 각도가 30도잖아요. 직선 비슷하게 들어가면. 그럼 공이 들어갈 때 입사각이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 이 정확하게 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들어가진다고. 근데 공이 예를 들어 90도로 뚝 떨어졌다. 90도까지 던지진 않겠지만 농구 선수들이 한 60도에서 90도, 80도 정도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링하고 공하고 사이에 공간이 많죠. 그래서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실제로 농구장 가서 보면 슈팅을 이렇게 높게 던져요. 뚝 떨어지게끔. 그러나 우리가 TV로 볼 때는 마치 직선 던진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 농구할 때 슈팅을 자꾸 직선으로 던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높게 던져서 뚝 떨어져야 이 링에 맞고도 퉁퉁퉁 튀기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직접 들어갈 확률도 높고요. 그렇다라는 거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아시고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스켓에 떨어지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성공률이 높다. 이 부분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포물선을 그리도록 슈팅을 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 농구에서 슛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슛의 각도와 성공률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스켓에 떨어지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성공률이 높으므로 슛을 할 때는 가능한 한 포물선을 그리도록 해야 성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테스트 패스 자세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치, 공을 잡는 거죠. 스톱, 잡는 거 이것도. 종이 쳤네요. 그러나 자, 캐치는 공을 받는 기능이고 스톱은 움직이면서 공을 받는 기능으로 캐치와 스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잡아서 딱 정지시키는 거죠. 캐치와 스톱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공이 날아올 때 이렇게 공이 손 앞쪽에 있다가 이렇게 뒤로 당기듯이 우리가 축구에서 트래핑 하듯이 이렇게 당겨주면서 잡아야겠죠. 근데 이걸 그냥 앞에 농구공 앞에 손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가락에 잘못 맞으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선생님이 농구 가리키면서 손가락에 금 가고 부러졌던 친구가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 여학생이 2명이었고요. 남학생이 1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잘 부러져요. 손가락이. 끝에 맞으면. 손가락 이렇게 넓게 벌리고 특히 체스트 패스에다가 요 캐치하고 스톱하라고 할 때 많이 다칩니다. 이렇게 잡으려는 거 점프 스톱, 뭐 스트라이크 스톱 된 거고요. 캐치의 자세 보시면 자, 캐치 자세 비추치고요. 첫 번째 공을 받는 사람이 공격 유리한 위치 정확하게 받도록 준비하고 두 번째 공을 받을 때 손바닥은 공을 향해 손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이 끝에 있으면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손가락이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다 그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공이 손에 닿는 순간 공을 몸 안쪽으로 이렇게 트래핑 하듯이 당기는 거죠. 여기 그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마중 나와 있다 이렇게 당기면서 잡아준다 그랬어요. 자, 피벗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트래블링 파울, 더블 드리블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 이제 안 거리려고 공을 딱 잡았을 때 지금 이 선수는 요 왼발이 축이죠. 왼발을 축으로 이쪽 오른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신 이 왼발은 떨어지면 안 돼요. 보시면 한 발을 축으로 하여 나머지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피벗이라고 합니다. 별 표시해 놓으세요. 피벗도 농구에서 아주 중요한 개인 기술이에요. 이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왔다 갔다 잡은 상태로. 대신 이 발이 떨어지면 안 돼요. 축이 된 발이. 지금 이 사람 왔다 갔다 오른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왼발은 붙어 있고. 보통 오른손잡이인 경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왼발 축으로 하고 오른발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걸 피벗이라고 한다. 참 잘 모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농구 동영상 보면서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까 한님 경기가 그냥 넘어갔죠. 여기도 한번 다시 볼게요. 어쩐지 선생님 좀 이상하다 했어요. 이거 확대해서 보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갔어요. 농구 경기 기능 여기까지 했고요. 드리블은 다음 시간에 하고 드리블까지 할게요. 요 앞쪽이 여기 설명하는데 좀 꽤 오래 걸려요. 여기 제일 중요하고 그거 아예 따로 1시간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드리블 봅시다. 드리블은 공을 가지고 이동하는 기술로 상대 압박 등으로 인해 패스가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기술이다. 드리블 할 때는 공이 보이지 않고 움직이나 전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농구에서 이제 드리블을 또 많이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포인트 가드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줄게요. 드리블의 자세, 수비가 없을 때 빨리빨리 가야겠죠?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드리블 할 때 수비수가 있을 때 수비수 쪽에 팔을 들고 보면서 몸을 좀 막으면서 가는 거예요.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수비수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드리블이죠. 높은 드리블.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고 높게 가도 뺏길 일이 없으니까 여유롭게 좀 가는 거고, 수비수가 이렇게 붙었어요. 낮은 드리블을 하죠. 낮은 드리블. 이 선수 지금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등하고 왼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막는 거죠. 이 공을 안 뺏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블하지 않는 손과 발에 맞게 자신의 몸을 드리블하면서 자기 이 오른손을 보호하는 거죠. 공을 안 뺏기려고. 최대한 공이 상대 수비수의 멀리 있어야 그래 안 뺏기잖아요. 우리가 낮은 드리블, 높은 드리블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낮은 드리블 할 때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기도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1, 2, 3 1, 2, 3 중요합니다. 외워두시길 바래요. 드리블 자세, 높은 드리블 할 때 특징 3가지, 높은 드리블 할 때 특징 3가지, 요것 좀 외워두시기 바래요. 다음 슈팅 보시면, 자, 농구 경기에서의 슛은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상황에 정확한 슛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정확한 슛을 위해서는 커다란 포물선, 높게 던져서 떨어지라고 그랬죠. 둘째는 최대한 가까이 포물선을 그려야 되고, 둘째는 최대한 골대 가까이. 이 골대에서 멀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가까운 데서 던져야 된다. 그래서 점프슛, 세트슛, 레이어슛을 연습해보자.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레이어슛이죠. 선생님이 농구 수업할 때 항상 첫 번째는 체스트 패스를 가리키고, 두 번째 선생님이 가리키는 게 항상 이 레이업 슛입니다. 공을 드리블 하다가 점프해서 골대 옆에 백보드에 탁 맞고 들어가게끔 이걸 좀 많이 가리켜요. 여러분들 레이업 슛 그림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점프슛,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제일 꼭대기에서 탕 쏴주는 거예요. 점프슛 높게, 일반적인 슛이죠. 세트 슛은 가만히 서가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단 상태. 주로 이제 보통 남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자유투, 파울에 의해서 자유투 얻었을 때 세트 슛을 많이 하고요. 여자들은 이제 점프 슛도 많이 하는데 요 수비가 없을 때 세트 슛도 많이 합니다. 남자는 대부분 다 이제 점프 슛을 하고요. 점프해서 정점에 쏘는 걸 점프 슛. 자유투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세트 슛. 그 다음에 드리블해서 골대 앞에 점프해서 넣는 거를 뭐라고요? 레이업 슛. 3가지. 그럼 그림 잘 외워 놓으시고요. 아이고. 중요합니다. 그림 정확하게 외워 놓으세요. 레이업 슛, 그 다음에 점프 슛, 세트 슛. 책에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시간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이고 앞쪽 뭐 바이레이션, 뭐 퍼스널 파울, 팀 파울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그거 한 1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고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